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5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5회 모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죠. 데이터가 필요하죠. 자, 데이터 다운로드는 LG U+ 웹하드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나눔 클래스 아이디는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 들어오신 후 2022년 데이터 자료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데이터 exe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신 후 모든 프로그램 다 닫으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그 알집으로 생긴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이때 덮어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되셨으면 제5회 주식회사 미래가구로 로그인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시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미래가구 3005 거래자료이며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기준 정보는 총 4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자, 4문제 중 첫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대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자, 프로그램에 회사 코드 검색 투 하셔서 제5회 3005 미래가구 주식회사 미래가구로 들어오시고요. 로그인 합니다. 상단에 제5회 주식회사 미래가구인지 확인하신 후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품목 등록은 물류관리에 기준정보관리에 품목 등록이죠. 클릭. 자, 상품이고요. 2004 화장대 엔터. 규격은 200/80 단위는 영문 대문자로 EA라고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A 치시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갖다 붙여넣기 하시는데 어디까지? 재고 단위까지 반드시 4개를 같은 단위로 넣어 주셔야 되고요.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가 EA니까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 입고, 판매, 자재 투입, 재고 단위를 반드시 입력한다라는 거 요것만 포인트로 잡으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적정 재고량이나 기준 단가, 뭐 입출고 창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목 등록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정기예금을 등록하시오. 금융거래처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신한은행 정기예금이고요. 계좌번호 나와 있고 반드시 계약기간 요거 잊지 않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등록 한번 볼까요? 전체 메뉴에 회계 모듈에 오셔도 되고 물류관리 모듈에 똑같이 오셔도 되고요. 거래처 등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여기에다가 거래처라고 쳐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래처와 관련된 메뉴들이 보입니다. 자, 거래처 등록 클릭. 금융 탭으로 오시고요. 99200 금융기관명은 신한은행 가로 열고 오타가 났네요. 이렇게 오타 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타 안 나도록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가로 닫고 계좌번호는 하이픈까지 다 236-10-1001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하시고요. 정기예금이래요. 그래서 2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는 그렇죠. 0번. 그래서 동그라미 되어 있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오셔서 계좌 개설점은 신한은행이에요. 그래서 계좌 개설점 신한은행. 없네요. 신한은행이. 그럼 등록하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기능 모음에 은행 등록 누르신 후 4번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엔터. 확인. 그리고 계좌 개설점을 누르면 조금 전에 입력한 신한은행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없으시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은행 등록 열어서 은행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예금 종류는 여기 정기예금이죠. 그래서 정기예금 갑니다. 뭐 정기예금에 이름이 있다. 그럼 이름 넣으시면 됩니다. 만기는 그렇죠. 끝나는 날 2023년 12월 2일이 되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그렇죠. 17번 라인을 꼭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라인을 입력하시지 않으시면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꼭 입력하세요. 2022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2일까지네요. 그래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했습니다. 입력하시고 빈 레코드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규 부서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등록은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류관리에 기준정보관리에 부서사원 등록 20번 홍보부 엔터. 부서니까 1번. 그리고 판관, 여기 제조 판관이 판관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그리고 부문 구문은 공통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직접 들어가느냐 간접비로 들어가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우린 1번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에 기획부 넣겠습니다. 부서 1번, 판관 2번, 공통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입력한 거예요. 네. 문제는 제시되는 대로만 입력해 놓으시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구분을 보니까 일반 거래처네요. 그죠? 일반 거래처고 전체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있는 거래처 등록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물류관리, 아니면 전체 메뉴에서 거래처 등록 클릭하셔도 됩니다. 1번에는 일반 탭이죠. 자, 일반 탭으로 오셔서 04001 좋은 원목 가로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106-8114-567. 왜 다시 입력 안 했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10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아예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다시를 입력하지 않으시고 그냥 번호만 입력하셔도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할 때는 번호만 친다. 이조은. 자, 구분은 매출처냐 매입처냐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한다기 때문에 0번을 선택하고요. 반드시 0 사용 동그라미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좋은 원목 클릭한 후 어디요? 업태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업태는 제조 그리고 엔터 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조자가 휘리릭 하고 날아갑니다. 자, 엔터. 그리고 가구. 될 수 있는 한 마우스로 움직이지 마시고 엔터로 움직이세요. 그래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터가 되면 자동 저장이 되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원목 입력했고요. 이번에는 더 입력할 게 없으니까 마우스로 움직일게요. 05001 서울 상사 엔터. 135256567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잘못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뜹니다. 그럴 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맞는 번호를 쳤는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근인가요? 자, 김대근 전체입니다. 엔터 갑니다. 서울 상사 다시 열으셔서 업태는 유통 엔터 가구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신규 거래처 등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입력하시오. 거래를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9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7문제, 그리고 출고 입력,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를 전송함으로 인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2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채권, 즉 매출 채권, 일반 채권들 얘기하는 거죠. 채무,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보험, 그리고 일반 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자, 금융거래, 금융거래는 그렇죠. 보통예금, 당저예금, 정기예금 이런 거는 거래처를 입력한다. 여기에서 거래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라는 겁니다. 이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8월 3일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이니까 팔았다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 전자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공급자는 미래가구 주식회사, 즉 우리 회사가 서울 상사한테 팔았어요. 뭘 팔았나 보니까 책상과 의자를 팔았는데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외상으로 팔은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입니다. 상품이 팔았어요. 그래서 판매니까 출고 입력. 날짜는 8월 3일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으니까 건별 과세가 되겠죠. 자, 건별 과세. 서울 상사. 두 글자만 치세요. 그러면 서울 상사가 나옵니다. 엔터. 수금 구분은 뭘로 받았냐라는 건데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외상 1번입니다. 자, 상품. 책상 갑니다. 책상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셔서 수량은 10개 100만원. 와, 되게 고가의 책상인가 봐요. 자, 상품 의자 50만원짜리래요. 와, 되게 고가네요. 그죠? 되게 좋은 의자인가 봅니다. 요즘 의자가 상당히 비싼 것도 있습니다. 200만원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자, 외상이니까 그렇죠. 4단의 구분은 외상 쪽에 165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 자, 체크하십니다. 이때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전표 추가. 전표 추가 전송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송 여부에 전송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에 오셔서 전표 입력 장부 일반 전표 밑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8월 3일입니다. 자, 출고 입력에서 넘어온 데이터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전자입력 갑니다. 1번. 그리고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차변에 외상매출금 나왔고요.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상품 매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드실 게 없어요. 반드시 전자입력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점을 맞게 됩니다. 두 번째, 8월 6일 날 상품을 매입하고 이번엔 사갖고 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체크하셔야 되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 어디서부터 사왔냐 보니까 품격가구한테 사왔네요. 공급자가 품격가구. 뭘 사왔냐? 장식장을 사왔네요. 이때 우리 회사가 대금을 지급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렇죠. 외상으로 사왔다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매입이니까 그렇죠.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재고자산 수급료까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 탭으로 오셔서 입고 입력 클릭. 8월 6일입니다. 건별 과세.
왜냐면 과세 물품인 상품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건별 과세가 되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사왔죠? 품격 가구, 품격이라고 두 글자만 치시면 거래처 나오시죠? 이번에도 그렇죠.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상. 자산은 상품이고요. 뭘 사왔냐? 장식장 사왔대요. 장식장 F2 또는 더블클릭, 수량은 10개, 200만 원에 사갖고 왔습니다. 하단에 대금 지급란에는 외상이 이렇게 체크가 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외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입력하려고 해도 입력이 안 됩니다. 자,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 반드시 전송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전송된 거 확인했으니까 그렇죠. 회계 모듈에 오셔서 매일 매출 전표 입력 8월 6일입니다.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온 거를 볼 수 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받아왔죠? 그래서 1번. 외상이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 매입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입력해 봤습니다. 3. 8월 9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1억 488만 원인데 실제 현금 잔액은 1억 473만 원. 장부상이 큰 거죠. 그러면 장부상에 있는 현금을 그만큼 줄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줄여줬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현금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써서 임시 계정을 써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오셔서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8월 9일입니다. 차변에 출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출금으로 할까요? 여기 돈이 나갔다 그러면 출금,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입금이죠. 그래서 돈이 나갔으니까 출금으로 할게요. 왜? 장부상 금액을 줄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출금으로 갑니다.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임시 계정 쓰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누르겠습니다. 자, 계산기는 1억 488만 원에서 빼기 S입니다. 1억 473만 원 빼보니까 얼마가? 15만 원이 부족한 거네요. 적용. 자, 그래서 차변의 현금 가부족 15만 원, 대변의 현금 15만 원. 이래서 실제 현금과 장부상의 잔액을 지금 맞춰 놨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교재는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8월 12일 주식회사 새나라의 외상매출금 880만 원 중 400만 원은 당점의 당자수표로 회수하고 480만 원은 국민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받다 그랬어요. 자, 새나라의 외상매출금을 받는데 당점이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자수표로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는 자기압수표, 즉 현금으로 회수를 했어요. 당점이 발행한 당자수표는 당좌예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400, 현금 480, 대변에 외상매출금 880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월 12일 일반 전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8월 12일 차변에 당좌예금 들어옵니다. 하나은행 당좌예금이래요. 그러면 그렇죠. 당좌예금은 금융거래처죠. 거래처 코드 넣습니다. 하나은행 당좌 400만 원 차변에 현금 스페이스바 누르셔도 되고요.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480 대변에 외상매출금 외상이라고 두 글자 치시고 엔터 108번이네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계정 과목의 코드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계정 과목 직접 치셔도 됩니다. 새나라 880 이렇게 해서 차변에 당좌예금 400,
현금 480, 대변에 외상매출금 880 입력하시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그렇죠. 당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회수했을 때는 당좌 예금과 하나은행 당좌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는 것과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코드는 주식회사 새나라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8월 14일, 8월 10일 지급한 출장비에 대한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다. 아, 출장비를 줬는데 출장에서 돌아갔고 여비정산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지급받은 건 30만 원. 요 30만 원은 뭘로 받았을까요? 그렇죠. 얼마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해놨다가 사용한 금액 28만 원은 여비교통비로 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반납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용금액에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직원이 사용했으면 여비교통비지만 거래처에 방문할 때 돈을 썼다. 그러면 접대비. 뭐 다른 계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내용을 보니까 숙박비와 식비와 교통비를 썼네요. 그럼 몽땅 다 뭘로 정리할까요? 여비교통비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에 8월 14일 차변에 여비교통비 가겠습니다. 여비교통비. 자, 800번대 여비교통비로 오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은 경비가 800번대만 발생이 됩니다. 28만 원. 차변에 현금 받았죠? 현금 얼마 받았어요? 2만 원. 대변에 가지급금입니다. 자, 가지급금은 누구한테 지급했느냐라는 거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유라 한번 쳐주셔서 있으면 김유라 코드를 걸어주시고 없으면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가지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거래처 코드를 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30만 원 해서 차변에 여비교통비 28만 원, 현금 2만 원, 대변에 가지급금 30만 원. 그럼 8월 10일 날 정말로 가지급금으로 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반 전표에 8월 10일. 오, 김유라한테 30만 원 지급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전표를 보지 않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계정인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전표를 열어서 가지급금 정리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14일자처럼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6. 8월 17일 주식회사 새나라의 외상대금 중 500만 원을 반제하기 위해 자, 외상대금을 반제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새나라한테 갚는 거죠. 상환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되겠습니다. 보관하고 있던 파랑상사의 전자어음입니다. 전자에 체크해 놓으시고 전자어음인 경우에는 어음 번호가 20자리로 되어 있어요. 만기는 2022년 9월 20. 지급은행은 외환은행을 배서 양도하다. 보관하고 있던 파란상사의 어음을 누구한테? 새나라한테 그쵸. 뒷면에 이렇게 기록을 해갖고 넘겨주는 것, 즉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어음이 대변으로 가게 됩니다. 자, 8월 17일 일반 전표로 오세요. 8월 17일 일반 전표. 이때 그렇죠. 자금 관리를 해야 돼요. 자금 관리 키는 F3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F3 키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차변에 외상 매입금. 외상 두 글자 치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새나라. 금액은 500만 원. 대변에 뭘로 줬냐? 그랬더니 파란 상사의 어음으로 배서양대했어요. 자, 받을 어음. 파란 상사. 어음은 항상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행인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파란 상사 이렇게 걸어주시고 F3
그러면 금액을 입력하래요. 500만 원 입력하시면 하단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받으러 온 관리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배선은 3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3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3, 배서 떴죠? 어음번호는 직접 입력을 하시면 기존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러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입력하시지 마시고 F2 또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파랑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는 어음이 몽땅 뜹니다. 그 중에 어음 번호가 맞는 거를 체크하신 후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밖에 없죠? 선택. 그러면 2월 20날 발행을 받아서 9월 20날 만기고요. 파랑 상사 외환.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지급거래처. 자, 누구한테 줬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어음이 부도가 나면은 새나라에서 우리 회사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새나라를 여기다 걸어 주셔야 돼요. 지급거래처를 새나라 F2 눌러서 새나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부분을 놓쳐서 다 풀어놓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음을 배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음 상태는 배서, 그리고 어음 번호와 지급거래처, 누구한테 줬냐, 새나라에 줬다라는 거를 꼭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 대변의 받으러움, 거래처는 외상매입금은 새나라, 받으러움은 파랑상사, 지급거래처는 새나라 이렇게 됩니다. 7번 8월 20 종업원 급여 500만 원 중 소득세 33만 원과 지방소득세 33,000원, 건강보험료 18만 원을 차감하고 차감이라는 것은 종업원 급여에서 뗐다라는 거죠. 이거를 원천징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뺐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돈이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해야 되고 건강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야 되죠. 그래서 잠시 보관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잠시 보관하는 걸 예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금으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잔액은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에서 종업원 급여계좌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자, 8월 20일 일반 전표로 오세요. 일반 전표에 8월 20 차변에 급여. 자, 급여인데 종업원 급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급여를 치시면 종업원 급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급여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 급여. 급여를 임원급여와 직원급여 또는 종업원급여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급여 선택해 주셔야 돼요. 급여 선택하시면 틀립니다. 500만 원. 대변에 예수금. 자, 예수금이 과연 얼마냐? 계산기 열으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어서 33만 원, 33,000원, 18만 원, 그랬더니 54만 3천 원이 되겠네요. 자, 54만 3천 원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을 지급했대요. 그럴 때 금융거래처니까 그렇죠. 신한은행 보통예금 꼭 걸어주시기 바라고요. 금액은 445만 7천 원. 어떻게 445만 7천 원? 네, 여기 하단에 차액이 이렇게 뜹니다. 요 금액만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종업원 급여 500만 원, 대변의 예수금 54만 3천 원, 대변의 보통예금 금융거래처 걸어주시고 445만 7천 원 이렇게 분개했습니다. 8번 8월 21일 새마을 금고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중 원금 300만 원과 이자 15만 원을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상환하다. 차입금을 상환했네요. 즉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 줄어들고 이자니까 이자 비용, 대변에는 당좌 수표니까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내보내면 되겠죠. 자, 8월 21일 차변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새마을금고였습니다. 새마을금고 꼭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300만원. 차변에 이자 비용 15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당좌예금 거래처는 하나은행 걸어줘야 됩니다. 하나은행 당좌로 걸어주시고요. 315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입금에도 이건 채무죠. 그래서 걸어주고 당좌예금은 금융거래처니까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8월 30일 조선일보 8월분 신문대금. 자, 신문대금은 뭘로 정리하죠? 도서 인쇄비. 법인 균등할 주민세는 세금이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 회사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납부하였다고 합니다. 자, 납부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30일 전표로 오세요. 8월 31번 전표로 오셔서 차변에 도서 인쇄비 800번대 경비 있습니다. 2만원. 세금과 공과 1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은 누굴 걸어야 될까요? 그렇죠. 카드 대금 나중에 결제해야 되죠. 그래서 국민카드 겁니다. 국민카드 걸어주시고요. 12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도서인쇄비, 세금과 공과,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국민카드를 꼭 걸어준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기시험 제5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